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님, 또 총균쇠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책, 따라,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upheaval입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 교수이시기도 하고 또 총균세로 폴리처상을 받으신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이제 학문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고 또 한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셔서 또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 500쪽이 넘는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삶에 오면서. 그래서 약간 소름 돋는 구절이 있어서 이 타이밍에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제 직업적 성찰에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얼터라 미국의 경제 그리고 또 세계 전반의 경제 상황 또 주식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눈여겨봐야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또 생활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통찰력을 키워서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격번이나 또 위기를 맞을 텐데요. 이 위기는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요. 개인의 위기를 해결한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얻은 결론을 국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입니다. 자, 위기와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닥치는데요. 규모를 막론하고 외부적 압력 아니면 또 내부적 압력 이렇게 요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선택적 변화, selective change라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완전히 모든 걸 막 변화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인데요. 자, 위기를 맞은 개인이나 국가에게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게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놔두고 이건 바꿀 필요가 없죠. 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는 바꿔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을 정밀히 무엇인지 또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압력을 받았을 때 나의 자신의 능력, 가치를 정직하게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가능한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전환점은 일종의 시험대를 뜻하죠. 지금 우리가 예상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겐 위기가 왔고요.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원래 10년 후 정도에 내리막길을 걸어야 될 기업이 지금 전환점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계속 파산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 저희 매일매일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진 건지를 또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selective change, 선택적 변화를 해야 하는가. 또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짧게 요약을 드리면 1장에서는 개인의 위기에 대한 12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빵 터진 구간이 있었어요. 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12가지 요인. 12가지 요인도 기억하기 버겁다. 더 적은 수로 줄일 수는 없는가? 라면 낭패감에 구시렁거리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개인이나 국가가 이루어낸 결과를 몇몇 핵심어로 압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책을 만나면 더 읽지 말고 당장 집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반대로 정반대로 위기의 해결을 영향을 끼치는 76가지의 모든 요인을 다루겠다고 호언하는 책을 만나면 역시 더 읽지 말고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무한히 복잡한 삶을 이해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적절한 틀을 짜서 적절한 기준치에 짜 넣는 것은 글을 쓰는 우리 저자의 몫이지 독자의 책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2가지 요인을 활용하는 것이 두 극단 사이에 무난한 타협이라고 생각했다 하시며 12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개인의 위기를 다룬 제1장 뒤로는 각각 다른 종류의 국가적 위기를 다룬 세 쌍의 장이 이어지는데요. 짧게 얘기를 드리면 첫 쌍은
다른 국가가 야기한 충격파에 갑작스레 격변을 맞은 두 국가, 핀란드하고 일본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쌍은 역시 갑작스레 폭발을 했지만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위기를 맞은 두 국가, 칠레하고 인도네시아 요렇게 다루었고요. 마지막 쌍에는 전격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스트레스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된 위기에 시달린 두 국가, 독일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루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교수님이 미국 분이기도 하고 미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요. 또 제가 캐나다에 살기도 하고 미국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된 요인의 12가지 요인을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려면, 첫 번째는 위기 상태의 인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 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 라고 인정하는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의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을 떠맡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울타리 세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울타리 세우기는 뭐냐? 위기를 받아들인 후에 책임을 진다고 딱 하고 나서 해결한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세히 묘사하는 단계를 울타리 세우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타인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 다 첫 번째. 그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절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속내를 내보내고 나만 이런 결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위안을 받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에서 본 사례를 찾는 건데요. 이제 친구들 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중에 극복한 사례에 대안적 대처법의 본보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본보기를 찾는 거에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아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아강도라고 일컫는 요인은 위기를 대처할 때 중요한 동시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자아강도는 자신감과 관계가 있지만 의미의 폭이 훨씬 넓다고 하시거든요. 자아강도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자의식과 또 목적의식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정직한 자기평가인데요. 이 요인은 자아 강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따로 떼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위기를 맞은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고통스럽더라도 정직한 내 평가, 자기평가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의 강점, 약점,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을 정확한, 정직한 자기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대처법으로 교체를 하면서 선택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과거에 경험한 위기에서 이제 찾는 건데, 과거에 어떤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은 이번에도 정말 쓸모있게 새로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자, 아홉 번째는 인내입니다. 불확실성, 그리고 애매모호함 혹은 변화의 실패를 용납하는 마음가짐, 즉 인내심도 고려해야 될 요인인데요. 이게 한 번에 바로 탁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는 이 과정을 계속 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꼭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릿이랑 똑같죠. 그릿이 필요한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열 번째는 유연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새로운 교체법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하려면 유연한 성격이 훨씬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경직되고 이렇게 융통성 없는 성격보다는 유연한 성격이 훨씬 좋겠죠. 자, 11번째는 개인의 핵심 가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역시 자아 강도와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핵심 가치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제 위기가 맞닥뜨리면 우리가 선택적 변화를 할 때 이제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요렇게 할 거야. 요거는 버릴 거야. 그게 핵심 가치가 잘 서 있어야지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12번째 마지막은 개인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돼야 될 요인은 선택적 자유인데요. 그 당면한 문제와 책임에 얽매여 가지고 선택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과도한 책임을 짊어지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이걸 하고 싶은데 이제 책임감을 져야 하니까 이런 선택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하면 새로운 해결책을 실험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까지 개인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된 요인 12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이 개인의 위기의 결과와 관련된 요인을 미국으로 조금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수님이 미국 분이시기도 하고 미국이 최강국인데 지금 위기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두 번째 비디오를 준비해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는 미국의 강대국인 이유와 또 위기에 또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배워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아이디어로 또 우리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